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게르를 샅샅이 수색하는 전사들을 보며 게르 안에 숨길 순 없었던 소르칸 씨라는 게르박 양털을 실은 수레에 태무진을 숨겨놓았다. 집안 수색을 마친 전사는 태무진이 숨어있는 양털 수레로 다가갑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터라 수레가 그리 크지 않아 근처만 가도 발각될 것이다. 어디에서 그런 기지가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더위에 양털 수레 속에 숨을 수 있겠어? 숨었더라도 이미 더위 먹고 죽었을 테지. 굳이 생각해보자면 토끼 같은 자식들을 구하려는 가장의 필사적인 노력이었을 것이다. 수레로 다가가던 전사는 자기가 생각해도 양털 수레는 말이 안 됐던지 그 말을 듣고 이내 다른 게르로 향한다. 그만큼 그늘이 없는 초원의 한낮 태양은 뜨거웠다. 전사들이 수색을 끝날 때까지 한나절은 좋게 수레에 숨어 있었던 태무진은 탈진 상태였지만 살아는 있다. 소르칸 씨라는 태무진에게 식량과 말을 내어주며 그를 보내준다. 태무진이 잡힌다면 그의 가족들도 무사할 수 없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준다. 인내심이 그를 살렸고 인간적인 매력이 그를 도와주게 만들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이 그에게 자유를 안겨주었다. 이 과정에서 기적은 없었다. 그의 나이 15세의 일이었다. 오논강은 몽골에서 시작해 러시아로 흘러가는 긴 강입니다. 초원의 특성상 강이 수백 킬로미터씩 흐르다 보니 매번 나오는 강이지만 위치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이 그렇듯 상류는 물살이 세고 지형이 험해 가축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면 채집과 사냥으로 살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골족이 신성하게 여기지만 사람은 살지 않는 부룩한 칼둔에서 수년 전에 헤어졌던 가족들과 감격스런 재회를 한다. 태무진이 없는 동안 이 가족은 8마리의 말을 장만했다. 태무진이 타고 온 말까지 9마리. 이제 풀이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에 태무진은 깜짝 놀란다. 가축은 없지만 아이들이 성장했으니 고기가 제법 나오는 타르바가를 사냥할 수 있기 때문인데 타르바가는 뉴트리아 같은 큰 쥐다. 수저도 없던 이 가족은 드디어 흙수저가 되어갑니다. 인내심은 엄청나지만 전투에 재능은 없는 태무진까지 합류했으니 이 가족은 한결 여유가 생길 겁니다. 타이치 오두족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타르바가 녀석들이 단체로 미팅이라도 나왔던 것인지 죽은 백테르의 동생 타르구타이는 말에 한가득 타르바가를 싣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 정도면 9명의 가족이 당분간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양이네요. 집에 다 와갈 때쯤 한 무리의 사내들이 8마리의 말대를 몰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낌이 이상한 벨구테이는 서둘러 집으로 가보는데 아뿔싸 집에 말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사내들은 말도둑이었던 겁니다. 가족들은 도둑들을 발견했었지만 순식간에 모두 말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뛰어가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눈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이 이상 잘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네요. 초원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은 말입니다. 말을 훔친 자를 주인이 살해하는 것이 당연시될 정도로 초원 사람들에게 말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 말을 몽땅 도둑 맞았으니 성격이 불같은 카사르가 자신이 가겠다며 날뜁니다. 벨구테이 역시 자신이 찾으러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같이 가면 될 텐데 왜 싸울까요? 벨구테이가 타고 왔던 말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으니 한 명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둘이 타고 간다면 말도둑들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한 명이 가야 합니다. 서로 가겠다고 싸우는 카사르와 벨구테이. 무력으로는 자신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상대는 다수의 성인 남성입니다. 누가 가던 말을 다시 찾아오기란 무리였습니다. 그나마 있던 말도 빼앗기고 살아당할 게 분명한데 서로 죽으러 가겠다고 싸우는 꼴이지만 어떻게 모은 말들인데 이대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태무진은 자신이 가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아무래도 둘은 가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인내심은 따라올 자가 없는 자신이 언제고 기회를 노려 훔쳐오는 게 확률이 가장 높기에 형제들을 진정시킵니다. 길을 가던 태무진은 비슷한 또래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보루추라 말한 이 청년은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 나쿠의 외아들인데 태무진의 사정을 듣더니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태무진을 따라 나섭니다. 도둑에게서 말을 다시 찾아오는 위험한 일을 나들이 가듯 결정하고 따라오는 보루추는 무슨 생각일까요? 며칠을 더 지나
둘은 도둑들이 쉬고 있는 야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면으로는 승산이 없으니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땅거미가 질 때쯤 방심한 도둑들에게서 말을 훔쳐 달아나는 데 성공합니다. 도둑 맞은 8마리를 전부 찾아오는 데 성공한 태무지는 혼자였다면 어림없었을 일이라는 생각에 8마리 중 절반을 보루추에게 주려 하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라며 한사코 거절합니다. 철없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더니 의협이었네요. 태무진의 인간적 매력이 그를 돕게 했을까요? 시간은 조금 더 흘러 그의 나이 16세. 이제 제법 집이 안정되어 굶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원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양고기는 꿈도 못 꿔요. 굶는 흙수저에서 굶지 않는 흙수저가 된 것뿐입니다. 태무지는 굶을 걱정에서 벗어나니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아, 외롭다. 문득 어릴 적 헤어졌던 보르테가 생각납니다. 며칠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혼인을 약속한 사이고 파혼당했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는데 마유주를 거하게 마신 어느 날 자니? 라는 문자를 보낼 수 없어 직접 가기로 합니다. 초원은 일반적으로 신부의 나이가 3살에서 5살 정도 많습니다. 15세가 지나면 노처녀 소리를 듣게 되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옹기라트족은 미인이 많기로 소문나 있고 그 수장 데이세첸의 딸 보르테인데 확률은 낮다고 봐야겠죠. 둘은 1살 차이였지만 그래도 보르테의 나이는 17세,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을 나이입니다. 대릴사위를 하지도 않은 태무진이고 미혼이라 하더라도 귀한 딸을 양고기도 못 먹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을 텐데요. 가는 길에 익숙해시처럼 사고를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이구 사위, 자네가 타이치우드에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네. 뜻밖의 데이세체는 버선발로 태무진을 맞아줍니다. 며칠이었지만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으니 소문이 퍼졌을 텐데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원 사람들로서는 혼담이 오가기 어려웠겠죠. 파혼을 하려면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순식간에 기울어져 버린 가세에 당황하는 사이 태무진은 타이치우드족에 잡혀갔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태무진에게 사람을 보내 파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데이세첸 입장에서도 태무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태무진과 보르테는 결혼하게 됩니다. 익숙해시의 악행을 교훈 삼아 보르테가 납치되지 않게 벨구테이를 불러 호위하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불운의 연속이었던 태무진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길 줄이야. 역시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도와주는군요. 지금 태무진 가족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르테가 시집 오며 장모님이 예물로 보내준 검은 단비털 코트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입고 살면 되는 걸 왜 고민하나 하시겠지만 워낙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감히 입을 수도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설악산 중턱에 판잣집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친정에서 결혼 선물로 람보르기니 한 대를 보내준 겁니다. 차라리 소 한 마리 줬으면 밭이라도 갈 텐데. 거기에 예물의 주인은 시아버지인데 익숙해 씨는 요단강을 건넌 지 몇 년 되어 쓸모가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내다 팔아 가축을 사서 양고기를 먹는 것인데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물 교환을 해야 하는데 저런 고가의 물건은 아무나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타이치 우드족이나 타타르족에게 가서 바꿔달랬다가는 익숙해 씨를 찾아가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버지? 태무지는 카사르와 벨구테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처가에서 귀한 코트를 받아왔으니 받아달라 간청합니다. 이상하죠? 익숙해 씨가 살아 돌아왔나요? 제사상에 올리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또 하나의 아버지, 익숙해 씨의 안다였던 케레이트족의 수장 토그릴 칸에게 말이죠. 결혼 직후 태무진 일가는 오논강 상류를 떠나 케를렌강 상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룩한 칼둔산 근처인 건 변함없지만 케를렌강은 훨씬 남쪽에 있습니다. 조금 덜 춥고 풀이 조금 더 많겠죠. 하지만 자신이 옮기고 싶다고 옮길 수 없는데 이 부근은 자다란, 타이치우드 등 4개의 세력이 얽히고 설킨 자리였습니다. 힘이 필요했던 태무진은 함께 말을 찾아왔던 보루추를 데려왔지만 이곳에 자리 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세력이었는데 토그릴칸의 비호를 받는다면 타이치우드족에게 다시 끌려갈 걱정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되니까 이보다 좋은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런 이유로 태무진은 토그릴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흩어진 너의 부족민을 모아주겠다. 고트의 담례로 너의 부족민을 거두어주마.
검은 담비 코트는 그의 입장에서도 귀한 물건인 건 맞지만 캐레이트족의 수장이 코트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에게는 빚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다가 도와줘 카니도였는데 자신은 태무진 가족이 어려울 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채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점잖게 살려달라는데 모르는 채 한다면 초원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기에, 그리고 토그릴 칸에게는 크게 부담되는 일도 아니었기에 태무진을 신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익숙해 씨 때문에 고통만 받던 태무진은 처음으로 아버지 덕분에 안정된 가정을 꾸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로써 태무진은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신은 성인이 되었고 동생들은 몽골족에서 무력이 둘째가라면 서럽고 결혼도 하고 친구인 보루츠도 자신을 도와준다니 안 죽고 살아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으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고 삶이 잔인하게 나를 핥히더라도 착하게 살면 신께서, 조상님께서 도와주는 법이라 생각하며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신은 아쉬웠는지 이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더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익숙해 씨의 노비였던 자르치우드 씨족의 에부겐이 노비로스라며 젤메라는 아이를 데려와 태무진에게 바칩니다. 마음 착한 태무진은 노비로 대하기보다 가족의 일원으로 젤메를 대해줍니다. 자신의 친척이자 흰뼈인 타이치우드족은 그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구해준 건 하층민인 소르칸 씨라 가족이었죠. 그에게 신분의 귀천이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태무진은 껍데기를 버리고 그 안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훗날 비상하게 될 태무진에게 날개가 하나 돋아난 것입니다. 이로써 태무진의 가족은 성인 남성이 5명이 됩니다. 불과 1년 전 15세의 포로 생활을 하던 태무진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 하늘이 돕는 걸까요? 아참,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